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아주 괴짜로 유명한 소금 장수돌쇠가 있었습니다. 이 소금 장수돌쇠는 장기를 아주 잘 두었는데 소금을 팔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는 장기를 둘 때 꼭 내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일부러 첫 판은 져주고 내기의 강도를 올려서 다음 판에 이기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장기를 두었기에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 갔다가 주막에서 어리버리한 사내가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는 저 사내가 분명 소를 팔러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사내에게 다가가서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복에 자네 장해수를 팔러 나온 거지? 그러자 사내가 돌쇠를 보며 예, 그렇소. 오늘 장날이기에 인원 팔아서 논밭대기 좀 사러 나왔소. 그러자 돌쇠가 웃음을 지으며 근데 소장이 서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소. 장이 열릴 때까지 탁주 한잔 하시게나. 탁주 값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내는 흔쾌히 돌쇠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돌쇠 옆에는 장기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내도 소일거리로 장기를 자주 두고 있어 장기판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장기를 둘 줄 아시오. 그럼 할 것 없는데 나와 한 판 두시겠소.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소, 나도 지금 심심해서 장기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 다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 약간이 내게 어떻겠소? 그리고 수백 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보여주며 그 중에서 한 냥을 꺼내 사내의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돌쇠의 돈주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돈이면 소 10마리 이상은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양 내게 어떻겠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소?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 양은 너무 적소. 최소 10량으로 하지요. 돌쇠는 일부러 주저하는 척하며 그렇소. 너무 큰 내기인데 여태 한양 이상은 내게 한 적은 없어서 조소, 그래 열량으로 하지요. 그렇게 장기 내기가 시작되었고 장기판은 금방 끝났습니다. 사내가 돌쇠를 아주 쉽게 이긴 것입니다. 돌쇠는 10냥을 주며 아이고, 정말 잘 두시는구려. 내 이리 잘 두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괜히 내기를 했구려. 돌쇠의 말에 사내는 우쭐대고 눈은 돌쇠의 돈주머니를 향하며 아니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소. 다시 한번 둡시다. 이번에는 20량 어떠시오? 당신도 돈을 따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당신이 너무 수가 좋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조소 까짓것 합시다. 그렇게 장기 내기가 시작되고 사내가 역시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더욱 의기양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우리 이제 한 판만 더 두시는 게 어떻소? 이제 재미가 막 붙었는데 마지막 판이니 크게 내기를 해야 하지 않겠소? 어떻소? 난 지금 딴 돈과 저소를 걸겠소. 당신은 돈으로 100냥을 걸면 어떻겠소? 그러자 돌쇠가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는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판만 이기면 당신은 손해본 것도 찾고 저소도 가질 수 있소. 어째 괜찮지 않겠소? 그러자 돌쇠가 짐꾸러미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다만 이 내기가 정당한지 확인서를 적어서 보관합시다. 그래야 뒤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내는 돌쇠의 말에 너무 기뻐서 확인서에 날이 나고 마지막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치려고 들려는 사람에게 이길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장기 내기는 금방 끝나고 돌쇠는 소이고삐를 잡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장기 내기였소. 내 당신 덕에 소를 한 마리 얻을 수 있었소. 혹시 내기에 불만이 있다면 확인서를 관아에 갖다 주시오. 사내는 그제서야 돌쇠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를 가지고 가는 돌쇠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돌쇠가 지나가던 선비와 장기를 두었습니다. 이보시오, 우린 내기 장기 한 판 둡시다. 조서 어떤 내기를 원하시오? 돈 내기를 원하시오? 돌쇠가 딱 보니 말이 양반이지 돈 없어 보이는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놈을 혼쭐 내줘야 하겠다는 흑심이 올라왔습니다. 돌쇠는 양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누구는 날 때부터 양반이고 누구는 천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것은 재미가 없지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배꼽을 베어 가기로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농담도 잘하셔. 어찌 배꼽을 가지고 내기를 하잔 말이냐. 농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정말 장기를 재미있게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질 것 같아서 그러시오.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이 돌쇠가 그렇게 선비를 도발하니
선비는 순간 발끈하였습니다. 누가 질 것 같단 말이냐. 그래, 배꼽 가지고 내기를 하자. 선비가 내기를 한다고 말하니 돌쇠가 서약서를 꺼내어 들이밀었습니다. 자, 여기 내기 내용이 담긴 서약서요. 서명하십시오. 그렇게 선비는 서약서에 이름을 적고 장기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의 장기 실력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 신분이 양반이었다면 나의 이름을 떨칠 만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선비는 순식간에 돌쇠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쇠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어찌 그러시오. 지금 뭐 하는 게요? 선비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도망을 치시오? 서약서 보시오. 여기 배꼽을 베어내기로 내기를 하지 않았소. 그러니 선비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내가 장기에 졌지만 어떻게 장기 한 판에 내 배꼽을 베어내려 한단 말이오. 그럼 내가 죽을 것이오.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나는 내기를 했고 당신은 이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소. 난 이대로 할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소란스러워지니 결국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포졸들은 선비와 돌쇠를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소란을 피웠느냐? 사또가 부르니 돌쇠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자가 서약을 지키지 않으려 하니 부디 약속을 지키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배꼽을 베어내야 한다니 장기 한 판에 말이냐?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사또의 말에 돌쇠가 말했습니다. 사또하지만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서로를 믿고 서약을 하겠습니까? 부디 이행하도록 명을 내려주십시오. 사또는 듣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장기에 졌다고 배꼽을 베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였으니 돌쇠의 말대로 그것을 이행해야만 하였습니다. 결국 사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집까지 와서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딸이 그런 사또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딸아이가 졸라대니 사또가 마지못해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딸이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뭘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가시지요. 뭐라고 네가 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그렇게 사또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딸을 데리고 관아에 갔습니다. 그렇게 사또의 딸은 돌쇠와 선비의 앞에 나가서 먼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배꼽을 두고 내기를 하고 장기를 두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겁니까? 제가 이겼지요. 그러니 사또의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기셨으면 그 자리에서 배꼽을 베어내면 될 일이지. 못하러 관아까지 와서 난리십니까? 그러자 돌쇠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 제가 그리 할 수 있었으면 그리 했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배꼽을 베지 못하게 하니 어찌합니까? 그러자 사또의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선비를 보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기를 했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어째서 관아까지 오도록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입니까? 당장 약속대로 이행하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선비는 겁을 집어먹고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딸의 말을 들은 돌쇠는 단도를 품에서 꺼내어 선비의 배꼽을 베어내겠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또의 딸이 입을 열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꼽을 베어내는 것이야 서약서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만약 선비가 피를 흘리거나 배꼽 말고 다른 쪽 살점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이 내기와 서약서와는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건 미리 알고 배꼽마 나주 잘 베어내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몸을 흉기로 상하게 한 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사또의 딸이 물으니 옆에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또가 말했습니다. 흉기로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 자는 말이지. 곤장 100대를 맞아야겠구나. 그리고 관아 감옥에서 10년을 갇혀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다 도리어 자기가 곤장을 맞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장난 삼아 내기를 하다가 장난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부디 이 내기를 없던 일로 하겠으니 용서를 해 주십시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놈 당장 서약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거라. 서약을 하였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서약을 그렇게 쉽게 취소한다면 어찌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서약을 하겠느냐. 사또가 돌쇠가 어제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 돌쇠가 그대로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울며 불며 애원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용서를 해 주십시오. 사또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사또가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라. 또한 여기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듣거라.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이런 장난을 치거나 이런 내기를 일삼는 자는 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한 서약은 애초부터 무효로 할 것이다. 본래 네가 서약을 이행하게 하고 곤장 100대를 때려 내 놈도 반병신이 되거나 죽어야 마땅할 일이지만 곤장 30대만 내릴 테니 다시는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장난이나 내기를 해선 안 된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또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곤장 30대를 맞고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다시는 못된 내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또의 현명한 딸의 지혜로 선비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재판을 본 마을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치거나 내기를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들을 기만하는 도박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쇠보다 더 혼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